안녕하세요.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키링 페이지예요. 이렇게 오늘은 간단한 가죽 커팅과 엣지 코트만으로 작업할 수 있는 가죽 키링을 만들 예정이에요. 옆에 이렇게 사이드 가죽고리를 달아서 여분의 키나 또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자동차 키를 걸 수도 있어서 심플하고 만들기는 쉽지만 활용도가 높아서 친구나 부모님께 선물하기 너무 좋으니 함께 보시고 주변 분들께 한번 선물로 드려보세요. 상당히 친구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물론 이렇게 포장도 이쁘게 하면 더 좋아하시겠죠? 일단 저는 먼저 이니셜을 작업한 가죽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가죽을 재단 후에 이니셜을 작업을 진행했지만 재단 후에 글씨 각인 작업하는 것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정확하게 맞추고 찍은 것 같은데 찍다가 살짝만 흔들려도 옆으로 삐뚤게 찍히고 결국은 또 다시 만들고 그러다가 글씨를 먼저 각인을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재단을 하면 이런 실수를 줄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글씨 작업을 먼저 한 후에 재단을 하고 있어요. 이니셜을 작업한 가죽이 준비가 되면 가죽 두께를 정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가죽은 키링을 만들기에는 가죽이 얇은 편이라 가죽 사이에 보강제를 준비해 줬어요. 가죽과 보강제가 준비된 후에는 본드 작업을 해줘야 돼요. 본드 작업을 하면 책상이 더러워져서 보통 본드 매트나 아래 종이를 꼭 대고 작업을 해주는 편이에요. 보통 수성 본드로 작업을 할 땐 본드 매트까지는 필요 없고 종이를 아래 깔고 작업하는 편이에요. 매트는 혹시 몰라서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한번 새로 꺼내봤어요. 가끔가다 수성 본드가 아닌 본드로 작업할 때는 매트가 정말 필요해요.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가죽에 본드 작업을 할 때는 본드가 뭉치지 않게 최대한 얇게 대신 안 발린 곳은 없도록 꼼꼼히 발라주세요. 제가 처음에 가죽 공예를 시작할 땐 왠지 본드가 많아야지 더 잘 붙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본드를 듬뿍 발랐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본드가 마른 후 가죽을 붙인 다음에 롤러로 밀어도 본드가 뭉쳐서 안에 안 말랐던 본드가 옆으로 나와서 가죽 단면이 지저분해진다던가 또는 뭉친 채 마른 본드 덩어리 때문에 가죽을 붙였을 경우 울퉁불퉁하게 된다거나 단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본드 바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꼭 얇게 펴바르되 본드가 안 발라진 곳은 없도록 잘 펴서 발라주세요. 본드가 마르면 가죽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겉가죽과 안쪽 가죽을 붙일 때에는 가죽을 굴러가면서 붙여주시는 것이 좋아요. 영상을 보시면 제가 가죽의 반을 구부려가면서 붙이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붙여주지 않으면 가죽 종류나 두께에 따라 어떤 가죽은 가죽 키링을 완성했을 때 안에 가죽에 주름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죽을 다 붙였다면 그 다음에 이젠 재단을 해야 돼요. 재단을 하기 전엔 사용할 칼날은 잘 세워졌는지 확인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죽 칼보다는 그냥 일반 커터 칼을 사용하고 있어요. 대신 칼날은 30도 칼날이에요. 30도 칼날은 일반 가죽 용품 매장이나 아마존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죽 칼은 매번 칼을 갈아야 되지만
커터칼은 조금 칼이 묻어졌다 싶으면 칼날만 한 칸씩 살짝 잘라주면 되니 시간도 단축되고 좋아서 저는 커터칼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가죽공예에 있어서 도구의 선택은 자기가 만드는 작품이나 자기의 편의성에 따라 본인의 선택이니 가죽칼을 선호하시는 분은 가죽칼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죽 재단이 다 끝난 후에는 내가 준비한 키링에 가죽의 폭이나 두께 등이 잘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미리 준비한 분홍색 가죽도 같은 방법으로 재단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짧은 선을 자를 때에는 커터칼보다 가죽칼로 한 번에 자르는 것이 편해서 이럴 때는 가죽칼을 쓰기도 해요. 분홍색 가죽도 재단 후에 준비한 키링에 잘 맞나 보니 분홍색 가죽은 키링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나사 작업 후에 가죽이 빠질 수도 있고 해서 끝까지 가죽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죽 끝부분은 살짝 피하를 해줘야 돼요. 이젠 가죽 준비가 되었으면 키링에 가죽을 꽂아보고 나사가 꽂힐 부분에 손끝으로 살짝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키링을 조립할 때는 그 부분에 조그만한 홀 펀치로 펀치를 뚫어서 나사를 조립해주면 되고요. 이제 엣지코트를 발라볼 차례예요. 엣지코트도 가죽의 제품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인 걸 모두들 아시죠? 엣지코트 마감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보통 키링 작업을 할 때에는 열마감은 하지 않고 그냥 투명 엣지 2번, 칼라 엣지 1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물이 단면이 지저분할 때에는 물론 단면을 사포로 마감 후에 투명 엣지 작업을 하지만 제가 이번에 작업한 키링은 엣지가 깔끔하게 작업되어서 사포 작업은 건너뛰고 바로 엣지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투명 엣지는 지아디니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엣지 코트는 항상 굳지 않은 걸쭉한 액체 상태여라고 하나요? 하지만 무슨 덩어리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굳어지면서 점점 저희가 투명 엣지 코트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너무 빨리 굳어지면서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엣지 작업이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되어서 반만 사용하다 버린 적도 너무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꼭 이런 작은 통에 담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작은 통에다가 담아서 써도 너무 빨리 굳어서 끝까지 사용하지 못한 적도 엄청 많아요. 엣지 코트가 마르는 동안 사이드 고리를 만들 거예요. 미리 재단해둔 가죽을 서로 글루로 붙여줍니다. 글루로 붙인 후에는 롤러로 있는 힘껏 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가지고 와서 재단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판매용으로 이런 고리를 많이 제작을 하다 보니 칼질로 하나하나 재단을 하다기보다는 이렇게 금형을 제작해서 간단하게 한 번에 펀치를 해줘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쓰는 작업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펀치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도 깔끔한 결과물도 얻을 수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사이드 고리 재단이 끝난 후에는 본체 키링과 같이 엣지 코트를 발라주세요. 본체 키링에도 사이드 고리에도 투명 엣지 코트 2번, 칼라 엣지 코트 1번
이렇게 작업을 양쪽 모두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가죽의 재단 엣지코트 작업까지 마무리된 상태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보기가 좋죠. 자, 이젠 우리 나사로 조립하고 사이드 키링은 솔트 엣지로 작업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엣지코트는 잘 말랐고요. 이젠 준비한 키링에 가죽을 꽂아서 나사로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가죽을 키링을 꽂아주고 뒤에 있는 구멍에 홀 펀치로 구멍을 뚫어준 후 나사로 돌려서 작업을 해주면 완성이 되네요. 자, 이젠 키링 작업이 다 되었는데요. 사이드 키링은 솔트 엣지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영상에 녹화가 안 되었네요. 사이드 키링은 다음 영상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